대한민국에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 이 속에서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황상민 TV의 개막을 알립니다. 황상민 TV가 새로운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깨어있는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려는 주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여기 오신 분들은 또 물론 이 책에 대해서 읽고 오신 분도 있고 또 무슨 책이지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또 거기에 참여하시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오늘 콘서트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다양한 삶의 고민을 가진 분들과 나와 이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그 다음에 심리상담을 한다고 할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많은 경우에는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고민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위안을 좀 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건 참 좋은데 때때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러면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는 심리적으로 충분히 그게 우리가 좋다고 할 때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보면 그거는 내가 배가 고플 때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거를 주는 그런 활동하고 참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길거리에서 이 밥 나눠주는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 있죠? 예, 뭐 바퍼 목사님도 있고 바퍼 신부님도 있고 먹을 걸 나눠주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항상 그분들도 이 어떤 고민을 하시냐 하면 그런 쉘터나 길거리에서 밥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진짜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그거를 나눠주고 따뜻한 이 추운 날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참 훌륭한 일이긴 한데 문제는 그럼 오늘 밥 한 끼를 내가 얻어먹었으면 내일은 필요 없죠, 그죠? 내일 또 필요해요. 그러면 내일 또 거기 가서 내가 밥을 얻어먹게 되죠. 그러면 내일까지는 좋아요, 봐줘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늘 내가 밥을 얻어먹고 내일 얻어먹고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니 더 이상 내가 이 한 끼 얻어먹고 이제는 내가 잘 살아야지 라고 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 매일 그냥 얻어먹지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밥을 얻어먹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바뀌는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거든요. 어느 쪽이 될 것 같아요?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은 경우에 진짜 그 사람들이 당장 급해서 밥 먹는 거 한 끼 배고픔을 면해주게 해주는 그 좋은 의도로 시작한 행동은 어쩌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에게서 밥을 얻어먹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면서도 제가 막 또 걱정돼요. 아니 그러면 이 밥해주고 나눠주는 그분들을 당신은 지금 비하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잘못된 걸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 죽었어요. 네.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밥을 나눠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법이 미국에는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특히 대도시에서. 실제로 공원이나 역 앞이나 이런 데서
밥을 나눠주거나 먹을 거를 나눠주는 거는 위법이에요. 그럼 어디서 나눠주냐? 쉘터라고 해가지고 뭐 교회든 아니면 이 공공단체에서 하는 시설에서 거기서 식당이 있고 그 식당에서 밥을 나눠주는 거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길거리에서는 왜 못하게 하느냐? 그것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그 밥을 얻어먹는다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서 자기가 최소한의 존엄을 인간으로서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가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 그거를 아마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얻어먹더라도 또 얻어먹는 것 자체를 마치 참 표현을 제가 하면서도 지금 내가 죽을 소리를 이렇게 골라서 하나 싶은데 이게 상당히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제 굳이 이 어려운 거를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는 매일 물리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건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 위로와 격려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될 일인가? 그거는 신체적으로 내가 힘드니까 약간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한 대 맞는다든지 또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약을 주사를 한 대 맞을 때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조금 개운한 걸 느끼기 위해서 지내는 거나 위로와 격려라는 것은 그 정도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많은 분들은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심리 상담은 결코 단순한 위로와 격려로 그치지는 않아요. 그럼 그 이상의 효과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을 살다 보면 자기가 힘들다고 느낄 때 또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많이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경우에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이나 또는 심지어는 오지 않는 분들 개인적으로 자기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누군가로부터의 위로나 위안을 받는 그 전제 조건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누군가의 위로나 격려가 진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영양분으로 작동을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싫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엄마 탓이고요. 내가 참 힘든 환경에서 자랐고요. 또 지금 누구 때문이고요. 남자친구 때문이고요. 여자친구 때문이고요. 또 내 마누라 때문이고요. 내 남편 때문이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실은 또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안타까움을 호소할 때 또 그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격려도 해줄 수 있고 또 위로도 해줄 수 있어요. 뭐 또 한국 사람들은 또 뭔가 본인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누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느냐 하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아픔이나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 상담을 해주던 아니면 위로와 격려를 해주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또는 심지어는 파악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특별한 연구가 필요 없이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죠? 네. 그렇다고 여기 오신 분이 꼭 다 삶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거나 뭐 힘들어서 오신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대개는 요즘에는 이런 북콘서트 할 때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말은 내가 참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보다 못생기지는 않나 봐. 왜? 그분들이 나를 보러 온대요. 그런 걸 봤어. 내가 항상 장동건을 부러워하고 참 그랬는데 이제 안 그래도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요즘에 이제 상황이 갈 때까지 됐나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저 자신을 저가 안다, 또는 각자 자기 자신이 뭐 물리적으로 상황이 나빠서 또는 좋아서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내가 내 삶을 만들어 보겠다 또는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저는 살아있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욕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함, 또 그 호기심을 좀 더 충족하려고 하는, 알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 저는 없어요. 전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제가 잘 쓰는 용어로 이 좀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사람인지 알기보다는 일단 어느 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더 잘 되기를 기대하고, 또 어느 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를 뭐 좀 더 잘 살아간다라고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심리는 사실 자기 삶에 있어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는 누군가에 기대어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거는 이제 노예의 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항심서에서가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네, 어떤 분은 제가 노예라는 단어를 쓰는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경기 반응을 보이시고, 심지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말은 이제 국군들, 장병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상담을 해주는데, 진짜 노예의 심리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랬더니 당장 PD한테서 메모가 와요. 노예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주세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것 자체가 안 그래도 노예의 마음으로 사는 장병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국군 장병들이 자기가 노예라는 건 알긴 알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막 엄청나게 뭔가 복잡한 내가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그게 상당히 더 가슴이 아파서 그 단어를 쓸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노예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 심리적 독립을 이룬다. 되게 젊으신 분들은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어떤 직업이 저한테 맞을까요? 앞으로 뭘 하는 게 저한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럴 때 지금까지 당신은 왜 사셨어요? 뭘 위해서 사셨어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거는 이제 당신의 삶이 당신 거라기보다는 부모님 삶이었군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는 좀 제가 저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 독립하고 싶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심리 독립이라는 게 뭘까? 그런데 또 뭐 회사에 취직을 하시고 또 조직에 살면 제가 저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조직에 맞춰서 상사가 시키는 대로 사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아요? 항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는 표현을 쓸 때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고 누군가가 주인이고 나는 그 주인님을 모시는 노예의 심리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조직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조직에서 일을 할 때 조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내가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제가 조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통은 느끼는. 그렇죠. 내가 조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노예임을 자인하는 거고, 진짜 조직에서 내가 사는 거는 이 조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의 조직에서 내가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잘 활용해 가지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남들한테 보일 때는 내가 마치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고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속마음은 내가 오늘 조금 더 일을 하면 이건 회사가 좋지, 내가 왜 일을 해? 라는 마음으로서 가능하면 일 안 하고, 심지어 뭐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조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럴 때는 완전히 자기가 조직에서 생활하는 거나 이 조직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다른 길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 소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자기인식과 심리적 독립을 위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 설명 자체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다 구체적으로 이 사연들을 다 하나씩 보내주셨어요. 모든 분들이 다 보내주신 건 아닌데 특히 이런 식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연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오늘 이 어쨌거나 내 인생 이 북 콘서트를 겸해서 이 일반 많은 분들 무작위로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또 심리 상담은 최소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러면 본인은 어떤 사람이죠? 그냥 에이전트라고 생각했어요. 에이전트 분이 이 모임에 오셨어요.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이 모임에 참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로맨티스트 분들이나 아이디얼리스트 분들은 저 심리 토크에 많이 오세요. 왜 많이 오는지 아세요? 네, 일단 아이디얼리스트 분들은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잘 통하지도 않고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박사님을 보니까 저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 사람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박사님하고 뭔가 이야기가 통할 것 같아서 오시는 분들 여기 좀 있으시죠,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아이디얼리스트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맨티스트 분들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라면 뭐 심리 상담도 한다고 그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읽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 마음을 좀 읽어주세요, 혹시 가능할까요? 뭐 이 마음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시는데 되게 안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휴머니스트 분들은 대체 어떤 사람이 오지? 거기 가가지고 내가 누구를 좀 만나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혹시 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있냐 궁금해서, 또 뭔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도 끼어야지, 뭐 그게 좀 번듯하고 멋있고 재밌으면 또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이제 리얼리스트 분들하고요, 에이전트 분들이에요. 에이전트는 거기 왜 가?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근데 왜 오셨어요? 제가 계속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네. 뭐 WPI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심리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확인받으러 오셨군요. 네, 잘 오셨어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는 거, 그건 에이전트 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인데 참 귀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에이전트 분들은 본인들이 상담을 하거나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는 이런 심리 상담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거 그냥 그거 돈 버는데 도움이 돼? 그거 잘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 아니야, 일단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많고 바쁜데 어떻게 거기에 가냐. 오늘은 토요일이군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은 대개는 잘 안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게 잘 안 오시는 분은 혹시 거기 갔다가 내 마음이 들킬까봐, 내 마음은 안 들키고 다른 내 주위에 있는 저 이상한 애, 저 성격 나쁜 애, 제가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하는 그런 분들, 주로 어떤 성향의 분들이죠? 네, 리얼리스트 분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인의 성격에 대해서 뭐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성향의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 이런 뭐 북콘서트든 아니면 심리 상담 쇼든 아니면 심리 토크 쇼든 이런데 상당히 많이 오실 것 같지만은 대부분 그게 뭐지? 괜히 가다가 내가 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살기 힘든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니까 괜히 내가 거기 갔다가 나도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사람이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야, 거기에는 안 가. 황상민이 유명해? 에이, 걔 대학에서 잘렸어. 그래서 그 괜히 갔다가 나도 잘릴 것 같으니까 안 가. 이런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상담을 하고, 저가요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러 가겠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그 사람 잘렸잖아. 잘린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네가 지금 네 인생을 제대로 못 찾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기 미아리에 있는 용한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미아리 도사님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황 도사님이 더 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젊은 친구 이야기를 제가 반갑게 들어야 될까요? 울면서 들어야 될까요? 예, 이 참 상당히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 완전히 이건 셀프 디스 아닌가 라는데, 그러고 나서 더 재밌는 거는 이제 그래서 그 친구를 상담을 해주고 꼭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상담한 내용을 부모님하고 꼭 다시 들으라고 그랬어요. 부모님하고 듣고 나서 부모님이 너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꿨으면 너가 할 것이고, 만약 부모님이 역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부모님 뜻에 따르라고. 그리고 너 인생이 어떻게 처참하게 망가지는가 그거를 기록을 했다가 매년 부모님한테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네 탓도 아니고 부모님의 뜻에 따름으로써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를 꼭 알려드리라고. 이러면 제가 협박한 거 맞죠?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아마 이 상담을 듣고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실 테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왜 왔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거를 듣고 저보고요, 그 박사님 이야기한 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3개월 동안 제가 해보려니까 너무 걱정이 많고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가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담료를 부모님이 내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때 그 친구한테 가장 필요했던 거는 사실 부모님이 지금까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친구한테,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부모님 스스로 느끼게 되고 나서 진짜 아들이 원하는 거, 아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담해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적어도 그 친구가 나이가 30대 초반이 됐는데 지난 10년, 15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20대를 보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자기가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오는 희한한 경험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30대 초반, 심지어는 30대 중반 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10대와 20대를 보냈다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 생각했던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20대예요, 30대예요? 30대예요. 지금까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았죠, 그죠? 아니요. 이렇게 잘생기신 젊은. 네,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이죠. 자, 그리고 뭐 40대, 지금 40대 50대신가요? 50대예요. 50대 동안 살면서 인생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아무런 여한이 없이 살아오셨죠?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살았던 거.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사셨어요? 훌륭하시네요. 근데 그거 너무 한 것 같아서. 너무 한 것 같아서. 지금 자랑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줏대가 없는 것 같아서. 줏대가 없는 것 같아서. 하고 했었어야 되나 이런 후회가 남아서. 진짜 신기하신 분이네요. 오늘 잘 오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그동안 너무 다양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줏대가 없다. 그 줏대는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의 뜻인가요? 그 줏대는 뭔가요? 특별하게 나를 나타낼 만한 정확한 뭔가가 남아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별하게 나를 나타내는 정확한 뭔가가 없다. 그러니까 신변 잡기에 능한 사람으로만 내가 비춰지는 게 아닐까 이런.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재주가 많으면 굶어 죽는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박사님의 이제 그 강의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뭔가 하나를 들이팠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산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자꾸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이분 혼란스러워요. 네. 이런 분의 사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엉뚱한 걸 문제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상당히 재주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면서 사셨는데 지금 나이 50이 넘어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았는데 진짜 어느 하나로 딱 나를 규정할 수 있거나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잘못 살은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맞죠? 그죠? 네. 제가 항상 뭔가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또 그분의 궁금한 거를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할 때 저도 똑같이 내가 진짜 정확하게 저분의 마음을 읽은 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약간의 이 두려움이랄까 뭐 약간의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묻는 거니까 오늘은 가능하면 그걸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선생님이 지금 던지신 질문은 나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스스로 규정해야 될 것인가 또 그렇게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은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를 규정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은 어느 하나의 모습으로 자기를 규정해야 된다라고 믿을 때 그럴 때는 어떤 경우에 스스로 자기 문제는 그걸 하나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에이전트라는 분들이 가지는 또 나름대로 전혀 다른 성향의 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고민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에이전트 성향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자기 스스로 규정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가 어떤 자기가 하는 일이나 과제가 자기를 규정한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훨씬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에이전트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그분 성향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대개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사세요? 라는 이런 질문을 혹시 받아보셨죠? 그죠? 받아보진 않는데 저한테 지금 요즘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하시고 계시는군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못 찾으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왜 태어나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 혹시 받아보셨어요? 저 그 스스로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죠? 네, 계속. 그럼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되게 제가 강의할 때 참 많이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왜 태어나셨어요? 왜 사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던지면 상당히 당혹스럽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각자 태어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뜻에 의해서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그걸 찾지 못하니까 힘들게 산다라고 생각해도 맞는 말인데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왜 사는가는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찾기 위해서도 충분한 이유가 되고요.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찾았으면 그거를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뚜렷이 알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나만의 답을 가지고 나만의 이유와 근거를 찾는 일인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그거에 대해서 찾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또 주인님이 나를 규정을 할 것이고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노예의 심리를 가진다면 사실은 그 질문 자체를 던지는 것조차도 상당히 두렵고 힘든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제 이런 사연들 때문에 나옵니다. 어떤 분이요 이런 사연을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박사님. 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조금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책 어쨌거나 내 인생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멋있는 분이죠. 이런 인사를 하실 수 있는 훌륭해요. 저는 WPR을 알고 나서 마치 새롭게 태어난 듯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남들과는 다른 나를 원망하고 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WPI를 통해서 WPI가 아니라 WIP라고 썼으니까 지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상대방도 알게 되니 나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이분 진짜 재미없거든요. 남을 원망할 때는요 자기 자신을요 상당히 별별로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인데 나를 조금 알게 되니까 이 상대방도 알게 되고 나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거. 신기하죠? 저는 이 부분은 항상 신기해요. 그런데 항상 이 현상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통념이 깨져버린 생각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 신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우와, 이건 고무신이 아니에요. 본인이 진짜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잘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 기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분 진짜 재밌는 건요. 이 2018년 1월 달에 자기를 해봤더니 아이디얼리스트가 뚜렷이 나왔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11월 달 11월 20일 날 해보니까 이제는 휴머니스트하고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에이전트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재밌는 게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있던 사람이 지금 휴머니스트하고 에이전트까지 올라와 있으면요 이분은요 스스로 엄청 유능하게 느끼는 심리 상태 이렇게 돼요. 다중이로 바뀌는 그 심리 상태인데 그게 릴레이션 만빵으로 나와요. 이런 심리는 원래도 릴레이션이 높은데 지금은 리얼리스트 성향과 로맨틱 성향은 거의 바닥이고 지금 아이디얼리스트를 기본으로 하면서 휴먼과 에이전트까지 있으면요 본인이 엄청 스스로에 대한 유능감을 느끼고 사람들하고 자기가 뭔가 나서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 약간 조정 심리 상태, 정신과에서 보면 약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약 먹으라고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분의 심리 상태는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비교적 충분하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불만이나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분이 일을 하게 되면 본인이
휴머니스트 성향은 만빵 높은데 지금 매뉴얼은 바닥이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중구난방이고 지분은 의욕이 앞서가지고 막 돌격 앞으로 하는 그 느낌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런데 인간사 나 자신만 알고 상대만 알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며 내 기질만 내세우며 나와는 다른 남들을 미워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면서 그들이 주었던 시련과 고통 덕분에 지금 내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와, 훌륭하죠? 인생을 살면서 시련과 고통도 필요하고 지혜롭게 능겨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거의 득도한 경지로 지금 갔다는 거 아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이미 득도하셨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득도를 해서 내가 잘나서 득도를 했을 건데 이분이 우연히 WPI를 접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왜 남들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덕분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건 진짜 고맙고 좋은 일이죠. 예. 박사님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저를 뭐 꼭 이 교주 모시듯이 모시거나 존경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훌륭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 이것만 또 당신은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진로와 관련해서 박사님께 상담받고 싶은 게 있는데 스스로 좀 더 생각해보고 상담하겠습니다. 훌륭해요. 본인이 좀 더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무슨 훈님이에요. 땡땡 훈님이에요. 예, 아주 훌륭한 사연을 보냈죠. 이분 그럼 제가 뭐 특별히 더 상담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진로와 관련해서는 따로 상담을 충분히 생각하면 혼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상담을 안 받고도 이전에 이분은 뭐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걸 하시면 돼요. 근데 전에는 셀프가 이렇게 낮고 또 트러스트도 이렇게 낮은 상태는 자기가 이걸 해도 될까?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할 거야. 이런 상황인데 본인이 또라이라는 걸 이미 알게 됐어. 이제 남들의 이야기를 신경 쓰고 살면 자기가 힘들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아이디어성을 딱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믿는 거, 믿을 거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얼리스트가 뭔가 자기 길을 가면 잘 되겠죠? 안 돼요. 처음에 안 돼요. 주위에서 너 뭘 이런 걸 하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자기가 실제로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느끼기보다는 주위에서 하면 안 되고 이상한 거를 한다고 하는 소리를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을 거를 각오하고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 이거 왜 하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아이디얼리스트로서 내 삶을 길을 찾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일이 안 될 때 어려울 때는 이거는 내가 뭔가를 잘못된 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아직까지 수련이 덜 됐거나 내공이 부족하거나 좀 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바라는 목표가 조금 더 길이 더 멀구나라는 생각으로 지내면 사실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1년 사이에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셀프가 일치했다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라이 같은 생각이든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믿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상당히 남들에게 숙련되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지금 전혀 아니에요. 매뉴얼이 바닥이거든요. 그랬을 때 무엇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를 본인이 수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 일이 저에게 맞을까요? 저 일이 저에게 맞을까요? 이런 고민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남다르게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진 게 이분의 진로 고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진로와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 게 이분이 진짜 상담받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보통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한 50점 정도 수준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30점 수준으로 밖에 못 하고 있어요. 또는 저도 뭐 한 40점, 50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다른 사람 2배, 3배 정도로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야지 이분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정확한 질문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A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저한테 맞는 건가요? 혹시 안 맞으면 제가 B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가요? 하는 거는 본인 진로에 대한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 땡땡현님이 주셨어요.